실생활 문제, 쉽게 말해서 수리 영역의 행동 영역에서 뭐냐면 외적 관련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생활 문제가 수능에서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죠. 그런데 최근 유형을 보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어떤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그 등식의 미지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딱 찾을 수 있으면 식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식을 유도하고 계산하는 과정은 결국 지수로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수로그에 관련된 계산만 또는 방정식과 부등식에 해당되는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어진 식의 미지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가 이 문제의 포인트다라는 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 문제는 친절하게 예시까지 주어졌어요. 이 말은 문제가 길다 그래서 미리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같이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말이죠. 어떤 특정 환경의 어느 웹사이트에서 한 메뉴의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중요한 말이 처음으로 나왔죠. 한 메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n개. 그래서 요 n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봅시다. 항목 한 개를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시간을 뭐라고 했다? t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요 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n과 t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메뉴가 여러 개인 경우는, 얘는 메뉴가 하나인 경우고 여러 개인 경우는 모든 메뉴에서 항목 한 개씩을 선택해야 하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을 각 메뉴의 항목 한 개씩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만 있으면 사실은 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너무 친절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주어졌어요. 메뉴가 3개이고 각 메뉴 안에 있는 항목이 4개씩 있는 경우 그랬어요. 메뉴가 3개야. 그럼 여기다 3을 곱해주라는 거죠. 왜? 이 식은 한 메뉴야. 여기는 메뉴가 3개야. 그러니까 요런 게 3개가 있는 거죠. 그치? 3배에 해당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 되는 거야. 전체 시간은 3배.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요 식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항목에 몇 개씩 있다고 했어요? 4개씩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 n자리에 4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4 플러스 1에서 요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나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메뉴가 10개래. 오케이. 그러면 10배 해주라는 얘기죠. 전체 시간을 따질 때. 그 다음에 2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로그 2에. 그 다음에 메뉴 안에 항목이 n개씩 그랬어. 그러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n개씩 있을 때 모든 메뉴에서 항목을 한 개씩 선택하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 이게 바로 전체 시간이잖아요. 그죠? 왜? 이 주어진 식에서 요 t가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전체 시간이야. 한 항목에 걸린 시간이 t시간이야. 얘는 10개의 항목이니까 여기다가 10배를 해줘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몇 초? 30초 이하가 되더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도록? 30초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게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식입니다. 부등식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n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구하기 어렵습니까? 쉽죠? 일단 양변을 10으로 나눠줍시다.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2 플러스 3분의 1에 로그 2에 얼마입니까? n 플러스 1이 뭐보다 크거 나왔습니까? 작거 나왔습니까? 3보다 작거 나왔다.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옮겨주세요. 그러면 3분의 1에 로그 2에 n 플러스 1에 얘는 얼마입니까? 1이죠? 2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로그 2에 n 플러스 1이죠? 양변을 3 곱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3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랑 같아요? 3은 밑이 2인 로그 2에 2의 세제곱 이래도 되죠. 밑이 1보다 큰 로그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진수끼리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로그 함수가. 그래서 n 플러스 1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러므로 n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 n에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최대값 7. 오케이. 끝났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기하와 벡터에서 나오는 1차 변환과 행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차 변환과 행렬에 해당되는 이 단원이 7차 교육과정 개정연도에 처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단원입니다. 재학생들은 그래도 본 경험이 있겠지만
재수를 하는 친구들은 이 단원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수능을 출제되어져 있던 것들을 쭉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새로 추가된 단원에서는 처음 첫 해만큼은 그 새로 추가된 단원에서는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1차 변환과 행렬이 새로 추가된 단원이다. 그럼 이 추가된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문제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겁을 먹는다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끙끙끙 앓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출발점은 1차 변환과 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변환과 역변환, 합성변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형과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물론 선생님의 기하와 벡터 압축 강의를 들으면 해결이 다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총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8번 문제,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쉬운 문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